네, 인덕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재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아주 얘기가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말 그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챗 GPT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여러분 챗GPT 공부해보고, 우리 여러분 2학기 때는 여러분들 그 학업이나 생활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교양학부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디지털을 강의를 하고 있는 조재영 교수입니다. 또한 구글에서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백종원 아저씨, 백종원 선생님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시장도 살리고, 또 맛있는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뭐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식도 한번 해보고, 자, 평가도 뭐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디지털 관점에서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재택근무 바이블이라고 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전문 서적도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구글 실무 워크북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입문 서적도 여러분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인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에게 챗GPT를 4시간, 뭐 4시간은 아니고 4회분에 걸쳐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챗GPT가 무엇인지 소개도 해드리고, 뭐 특징, 그리고 중요 보안사항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AI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전문 용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요. 또 이제 GPT가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회사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요 얘기도 좀 해보고요.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챗 GPT, 또 구글의 GPT 서비스인 바드라고 하는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GPT에 애드온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이제 챗 GPT하고 바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이제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뭐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이제 생활에 어떤 AI 서비스들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교수님이나 챗 GPT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강의는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문서를 빠르게 만들고 우리가 업무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제 어떻게 학업에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교수님하고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인문학자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관점이 아니고 딱 하나, 우리는 생산성 어떻게 하면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올 건데요. 이 동영상은 최근에 삼성생명에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TV에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삼성생명 광고를 보여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내용 보시면서 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내용 광고를 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사람들은 언제 보험을 떠올릴까? 아플 때, 힘들 때, 걱정될 때. 삼성생명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좋을 때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 당신을 더 건강하게 하는 소식,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하는 소식, 걱정 없이 즐기며 살 수 있게 하는 소식.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네, 우리 광고 이 나오는 인물 사진들이 모두 다 우리 이제 사람 예전 같았으면 모델을 촬영하고 해서 만든 광고였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진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GPT 엔진에서 사람을 그리고 만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래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은 한번 재미있게 했을 텐데, 자, 여러분은 그 챗 GPT 사용을 해 보셨나요? 한번 손으로 OX 한번 해 보실까요? 이제 제가 볼 수 있어요. 그쵸? 예. 자, 챗 GPT 사용해 보신 분은 O, 아닌 분은 X. 예. 하나, 둘, 셋. 예. 많이 사용을 해 보셨네요. 또, 우리 학업이나 업무에 사용하신 분, 뭐 레포트 하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 또 O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보고서에도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보고서 같은데 쓰지 말라고 하시는 학교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 있을 때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고서 할 때 우리가 뭐 늘 창조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거 그냥 검색해서 내용 요약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약간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전에 한 1년 전에 AI 교육을 할 때는 정말로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어렵고 뭐 CNN 모델은 어떻고 뭐 RNN 모델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모델별로 설명도 드리고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AI라는 것이 블랙박스화 됐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 검은색 지금 보는 화면에서 저 화면과 같은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저 안에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풋을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만 나오면 된다. 이것이 이제 블랙박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도 저 안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과가 잘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분야에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왜 AI가 이렇게 말을 잘 하는지 설명 가능한 AI, XAI라는 분야를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하는 게 예전에는 저 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제는 어렵지 않다. 그냥 우리가 용어랑 동작 방식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AI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되는 분야는 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조금 정제하는 과정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마치 선생님처럼 이 챗GPT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인튜닝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챗GPT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뭐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어렵게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용어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기억에 좀 더 남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LLM, 자, 뉴럴 네트워크, 자, 엔비디아 GPU, 멀티모달. 저기 잘하는 학생도 있는데 얘기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얘기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가 요것은 입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작 방식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그냥 용어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주 그럴싸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는 이제는 용어만 잘 이해를 하셔도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이 그래요. 책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그 여러분들 아마 뭐 이런 신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디지털 기술이 나와도 어떤 학생은 아마 나 그런 기술 몰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OX로 한번 해볼까요? 자, 챗 GPT를 몰라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OX 하나 둘 셋. 예, 또 반반이 나왔네요. 예. 자,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런 뉴스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KTX 타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KTX를 타면 좀 풍경이 이런 모습입니다. 뭐냐면은 젊은 학생들,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은 다 앉아서 가는데 이 입석으로 승차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저렇게 입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이 좀 젊은 분, 스마트폰 잘 만지는 분들은 막 취소표도 막 사고 미리미리 예매하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시니어 분들은 뭐 코레일 앱을 잘 사용을 못해서 저렇게 다 맨날 입석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을 몰라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기술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 직원이 들어오면은 생산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을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30대 화장실에 gat혔는데 아주 디지털을 잘 사용해서 탈출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화장실 문이 두꺼웠나 봐요. 이제 하다가 안 돼서 포기를 하려는 찰나에 거실에 있는 자기 스마트폰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빅스비라고 계속 불렀더니 빅스비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그 통화를 하고 119를 불러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을 몰랐다면은 아마 저기에서 뭐 오랜 시간 갇혀 있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다 이제 어떤 대회들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이 찍거나 그린 게 아니고 이 GPT 엔진, 챗 GPT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상을 하기 전에 이제 밝혔죠. 난 사실은 이것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챗 GPT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롬프트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슈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있는 이런 기술도 막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저 메이커 슈트라고 하는 것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챗 GPT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 AI는 어떻게 사람처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챗GPT는 우리가 질문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자, 질문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너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너는 어떤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줘,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포맷이나 분량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대답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예제 이런 것도 제공해주면은 챗GPT가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 수준에 잘 부합하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챗GPT가 뭐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똑똑한 대학원생 정도, 이제 우리가 대학원생이면 한 석사 1년차, 2년차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제 얘기도 잘하고 교수님이 이제 심부름 시키면은 이제 똑똑하게 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좀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주 성격도 꼼꼼해서 뭐 오탈자, 뭐 번역 이런 것도 아주 잘해주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 시켜도 항상 오케이 하고 잘 해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챗GPT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OX 한번 해볼까요? 예, OX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분은 잠깐 우리 정지시켜 놓고 내 인생에 내 학업에 모두 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영상 하나 ChatGPT한테 보면서 물어보니까 대학교 자소서 과연 버전도 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무슨 ChatGPT한테 얘기를 하고 홍보할 거 있는지 물어보지. 저도 한번 ChatGPT한테 좀더 물어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대학교 자소서 버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대요. 챗GPT한테 홍보할 거 물어볼게요. 저도 챗GPT한테 좀 더 물어볼게요. 그만 물어봐. 그만. 네,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대학생들이 모든 걸 다 챗GPT, 자기소개서도 얘기를 써주고 하니까 좋아서 저렇게 막 얘기를 해보고 모든 거를 이제 챗GPT한테 이제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건 좀 뭐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를 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 챗GPT가 워낙에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뭐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고서를 쓰고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그 잘 모르는 분야는 오히려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검색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식 난이도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점점 이제 좀 높아지고는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도움받기보다는 여러분의 지식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챗GPT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챗GPT가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학습이나 아니면 검색 아니면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전체적인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챗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로 작성해줘,
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뭐 직장인이야 아니면 학생이야 뭐 한국어로 대답해줘 또 아니면 포맷을 뭐 마크다운으로 해줘 뭐 제목 부제목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시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챗GPT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챗GPT를 사용하실 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보안이죠. 우리가 IT 시스템이나 디지털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냥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컴퓨터 PC에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내 PC 안에 있는 거는 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액세스하지 못하면은 내 정보는 항상 안정해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 PC에 저장하는 것보다 대부분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챗GPT와 같은 LLM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실 뭐 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을 항상 잘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행안부 우리 공무원에서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가이드 하는 거 이럴 때는 사용하세요라고 한 것들은 일단은 정보 탐색 능력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자료 조사하는 거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우리 이제 뭐 보도 자료 하도 이제 업무가 많으니까 뭐 그런 보도 자료 뭐 인사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고는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기사들을 직접 읽지 않고 요약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했고요. 뭐 엑셀이나 아니면 뭐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코드 만들어 주는 거 또 이제 코드를 잘 만들죠. 워낙에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정보들 뭐 저작권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챗GPT를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들이 소스 코드도 많이 검토를 시켰나 봐요. 워낙에 이제 업무들이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 종일 회의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회의록 보는 것도 회의록도 막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회의가 많고 그런 거 이제 정리할 때 요약하는 것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주 뭐 심하게 챗GPT 업무에 사용하면은 다 뭐 내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죠.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챗GPT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민감한 정보, 자, 개인정보, 우리 주민번호나 뭐 통장번호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입력하면서 이제 아무리 AI 회사들이 우리는 사용하지 그런 뭐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뭐 그게 정말로 사용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됐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주소, 뭐 주민번호, 뭐 은행 계좌번호, 뭐 여권번호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카드번호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생성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지 하나만 비교해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또 8월 달에 되면은 네이버 클로바에서도 나오면은 한 이제 3개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구글의 버드, 또 이제 네이버 클로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재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범죄 악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이나 재산권 이런 거 침해 위반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사용할 때 뭐 API 코드를 뭐 외부에 뭐 유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계정도 안전한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GPT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20대 남자가 보면은 아주 막 경로에서 자 클릭할 만한 게시글 제목을 작성을 해줘 했더니 막 이렇게 만들었고, 놀랍게도 뭐 58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거. 사실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도 아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이용하시면은 잘 만들어 주고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은 고객분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메일들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경험상 이런 거 해보면은 사실 감정 소비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이메일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에너지 소비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거 사용할 때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요약하는 거, 뭐 이메일 작성하는 거,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거 아이디어 물어보는 거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보고서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쓰는데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다 한 다음에 검토를 시키든지 아니면 큰 레이아웃 아니면 아이디어 물어보는 거로 괜찮지,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시면은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챗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또 이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저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